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미국이 직접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미 간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기회로 전환시켜 한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핵연료 주기 협상, 즉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를 열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 대신 한국 내 미군 주둔의 안정성과 토지 사용 문제는 주권 존중의 원칙 속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원자력 협력, 특히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막교환 카드로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을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위성락 안보실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자력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며 그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토지 소유권 욕구가 연계되어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중점을 둔 이슈 중에 하나는 원자력 분야 협력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종래보다 좀 진전된 의미 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아, 원자력 분야에서요? 네, 원자력 분야 협력은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우리가 한미 간에 서로 협력해서 제3국 지역에 진출하는 협력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우리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농축 재처리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우리의 운신 공간을 받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고 다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국민들한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외교적인 추상적인 성과는 신뢰 회복, 신뢰 구축이라는 그런 것들을 아까 언급을 하셨고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그럼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낸 것이 원자력 분야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저희가 가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선이 제일 물론 조선은 물론 가장 우리에 이미 실질 분야에서는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력을 포함한 예. 첨단 기술에서의 협력 영역입니다. 아하. 그게 우리 동맹의 네 번째 필라쯤 됩니다. 예. 여태까지 동맹이라는 게 군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교적인 측면, 예.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는 이제 첨단 기술 분야 네 번째 필라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중하고 있고 그 중에는 원자력, 뭐 또 AI, 뭐 반도체 뭐 등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실리 외교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지지층을 향해 미국이 한국에서 더 큰 권리를 확보했다는 성과를 홍보할 수 있고 한국은 원자력 자주권 강화를 통해 핵연료 재처리 연구와 실증 단계에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주한미군 기지 토지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 내 대선용 정치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역으로 활용해 한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성과를 얻어낸 것은 외교적 묘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이 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될지는 10월 사중전회와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평가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이미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한국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한국 외교가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한 바 있습니다. 매체는 이 후보는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왔다며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국제 언론이 일찌감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주목한 배경에는 트럼프식 거래 정치에 대응하는 그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직접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얼마 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협상 스킬을 언급하며 방위비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통상협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 트럼프는 협상과 흥정에 뛰어난 스킬을 갖고 있다. 그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한국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현실적이면서 전략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대표 시절 한 SBS 정치 컨설팅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한미군에 대해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선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미협력을 대등한 이해관계의 산물로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 2월 SBS 유튜브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에 나와 우리가 미국에 의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가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제일 크고 좋다며 우리나라 돈으로 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들이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선의로 와 있나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에 도움도 되고 중요하다. 우리로선 잘 지켜내야겠죠라면서도 미국 역시도 한반도에 대규모 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죠라면서 무조건 굴한다고 됩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평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실용주의를 외교에도 접목시킨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이죠.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담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서로 확인하고 정상들 간의 상호 호감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평화 강박증이 있을 정도인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띄워준 부분은 첫 어색한 관계를 깨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영 의원은 이를 두고 그만큼 회담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만남과 동시에 미소와 악수가 오가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를 두고 한국이 임대료를 받지 않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일본과 독일처럼 임대료를 받는 국가들과 헷갈려 잘못 말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건이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망언이며 국제법적, 외교적 현실을 무시한 허세일 뿐입니다. 한미 간의 기존 합의는 미군 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 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 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지휘협정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본적 합의의 틀을 흔드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오랜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형태는 허세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 땅을 소유하고 싶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즉 한미동맹을 거래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이자 한국에 대한 노골적 압박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발언이 트럼프 특유의 영토 집착 패턴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가자지구 소유, 캐나다 편입,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확보 등 황당한 구상을 공공연히 언급했습니다.
이번 기지 소유권 주장 역시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어 보입니다. 동맹국을 존중하기보다는 미국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국의 주권마저 흥정 대상으로 삼는 태도 말입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에 4만 명이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내기로 동의했지만 이후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수십억 달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기지 건설에 일부만 기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만 해도 전체 건설비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고 결국 회담의 흐름은 다시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의 시각도 분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선동적 발언은 회담장에 들어서자 무력화됐다. 한국 대통령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회담 전 SNS에서 한국 상황을 숙청과 혁명에 빗댔지만 회담에서는 곧바로 오해라며 물러섰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했습니다. AP는 트럼프의 경고가 아부와 찬사 속에서 따뜻한 환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은 젤렌스키 라마포사와 달리 트럼프와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국익을 지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회담이 예상대로 잘 진행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을 잘 준비해온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언사로 동맹을 흔들었지만 결국 한국이 주도권을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한편 워싱턴의 싱크탱크 CSIS에서 열린 정책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현실과 전략적 선택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한 질문자가 한국은 안보군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적 실익은 중국에서 챙긴다는 이른바 안리경중 프레임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에는 안리경중의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와 봉쇄 전략을 펼치고 공급망을 자유진영 중심으로 재편한 이상 한국 역시 과거처럼 양쪽 줄타기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즉, 한국이 여전히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식으로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은 현실을 외면한 낡은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진짜 설득 포인트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는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때로는 대결하지만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 스스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무역 경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 필요이자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하는 일을 한국만 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정교하게 꼬집은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절연하지 않는 것이 곧 친중이라면 그런 의미의 친중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중국에 줄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불가피한 관계는 관리해야 한다는 실용적 외교의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미국의 논리를 미국에게 되돌려주는 전략적 언술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중국과 단절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교묘히 지적하며 한국의 외교적 주체성과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은 안보는 미국과 함께하되 경제적으로 중국을 관리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국가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한국이 단순히 끌려가는 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당당한 파트너임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 전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재명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회의 종료를 아쉬워하며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조차 이를 인정했듯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트럼프의 확장주의적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주권과 국익을 지켜낸 자리였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알게 됐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이자 파트너로 인정하는 순간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주도권을 쥔 채 냉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빛이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